젊었을 때 건강한 사람이 나이 들어서 치매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40대 중반까지 병원은 물론 약이라고 몰랐던 사람이 노인성 치매로 인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에 자신 있다 보니 평소에 관리에 소홀했던 것이죠. 보통 술과 담배만 자제하면 될 거야 이렇게들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이것보다 더 위험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평소 즐겨 했던 음식인데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2010년 뉴욕 마운트 시나이 아이칸 의대에서 549개의 식품을 조사한 결과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야 할 당독소가 많은 음식 10가지입니다. 10위는 볶은 소고기로 8,570kcal입니다. 9위는 미국산 가공치즈로 5,677kcal입니다. 8위는 빵가루 입힌 닭가슴살을 기름에 푹 담가 튀긴 치킨가스로 8,965kcal입니다. 7위는 빵가루를 입혀 오븐에 구운 닭가슴살로 당독소 함유량은 8,965kcal입니다. 6위는 올리브유를 넣고 팬에 구운 비프 스테이크로 9,052kcal입니다. 5위는 닭다리 아랫부분 껍질 부위입니다. 4위는 역시 닭다리인데요. 그 중에서도 팬에 구운 닭다리 허벅지 부위 껍질로 1034kcal입니다. 3위는 물에 삶은 소시지로 1134kcal입니다. 2위는 베이컨으로 11,905kcal입니다. 1위는 직화구이로 만든 닭다리 허벅지 껍질로 당 독소가 무려 16,668kcal입니다. 최종 당화산물이란 가열을 하거나 일정한 온도를 가했을 때 당과 단백질이 결합되어 만들어지는 것으로 쉽게 당 독소라고 부릅니다. 쥐 모델 실험 연구 결과 당 독소를 먹은 쥐가 제한 시기를 한 쥐에 반해 뇌신경을 보호하는 단백질인 시르투인 수치가 감소했습니다. 뇌신경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시르투인이라는 효소가 분포되어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하지만 이 시르투인의 활동이 떨어지면 치매를 만드는 베타 아밀로이드와 신경섬유를 망가뜨리는 타우 단백질이 증가되어 치매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당뇨 환자는 당 독소 중의 하나인 당화혈색소 헤모글로빈 A1C 수치를 면밀히 관찰하는데요. 이 수치가 너무 높으면 눈과 신장에 만성 염증을 일으켜 당뇨 합병증을 유발합니다. 혹 당뇨가 없다 하더라도 헤모글로빈 A1C는 당뇨를 진단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당독소는 한번 생성되면 시간이 지나도 쉽게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당독소를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당독소는 혈관 내피세포의 염증을 일으켜 동맥경화를 유발합니다. 피부에 축적되면 주름살을 늘리고 노화를 앞당깁니다. 혹시 앞서 설명드렸던 당 독소가 높은 음식의 공통점을 찾으셨나요? 총 549개의 식품 중 당 독소가 높은 식품의 공통점은 모두 동물성 식품을 고열해서 가열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공 처리 과정을 거친 제품입니다. 소고기 100g에는 707kcal의 당독소가 들어있는데 삶았을 경우 2443kcal, 구우면 6071kcal으로 굽는 순간 당 독소가 3배까지 치솟습니다. 닭고기의 경우 삶았을 때 1123kcal, 구우면 6020kcal으로 최종 당화산물이 약 6배나 증가하였고 삶은 감자 100g은 17kcal, 튀긴 것은 1522kcal으로 약 100배가량 증가합니다. 어떤 재료로 요리를 하든 삶고 찌고 데치는 등 물을 매개로 하여 익히면 온도가 올라가도 100도씨밖에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당 독소의 발생이 억제됩니다. 하지만 굽고 튀기고 조리는 등 고온에서 조리를 하게 되면 당 독소의 발생이 증폭됩니다.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불에 구우면 우리의 침샘과 위벽을 자극하는 먹음직스러운 냄새가 솔솔 풍기지요. 이는 고기에 포함된 단백질과 당 성분이 고열을 만나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고기의 특유의 색과 향을 만들어내는 현상으로 마야르 반응이라고 부르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음식이 마야르 반응을 거치면 식욕을 돋구는 맛이나 향기와 함께 최종 당화산물, 당독소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조리 과정을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당독소를 피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더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당독소 걱정 없이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듣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 계실까요? 지금 눌러주세요. 첫 번째, 생선, 콩, 과일, 채소, 통곡물의 섭취를 늘리고 육류, 마가린, 버터, 고지방식품, 가공식품의 섭취를 줄입니다. 육류보다는 생선의 당 독소 함량이 낮습니다. 둘째, 육류는 수육, 보쌈, 샤브샤브로 조리법을 대체합니다. 노화 연구에 있어 세계적인 석학 박성철 교수가 오랜 기간 동안 실제로 장수한 사람들을 연구하였는데요. 장수인들의 특징으로 조리 과정을 꼽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조리한다는 것이죠. 전통적인 우리 한국 식품에서는 지금과 같이 갈비를 구워 먹고 불고기를 구워 먹고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았습니다. 고기를 끓이거나 삶아서 먹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방법입니다. 셋째, 육류를 조리하기 전에는 산도가 낮은 레몬이나 키위, 식초를 활용합니다. 육류를 레몬이나 식초로 전처리했을 때 당독소를 비교한 실험 결과인데요. 레몬즙에 전처리를 한 것은 당독소의 생성량이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기의 비린내를 없애거나 고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였는데 사실 이 방법이 당독소 생성 억제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식감이 촉촉한 음식을 먹습니다. 요즘 기름을 적게 사용한다고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는 집이 많습니다. 저도 실제로 자주 애용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에어프라이기의 사용을 한 번쯤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에어프라이기의 작동 원리는 고온의 열풍으로 음식 속 수분을 바짝 말리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름 없이 음식을 조리하더라도 바짝 튀겨진 바깥 부분은 당 독소 함량이 대폭 상승합니다. 하지만 에어프라이어를 완전히 사용 안 할 수도, 그렇다고 만든 음식을 안 먹을 수도 없겠죠. 그럴 때는 너무 바삭한 겉은 살짝 피해서 촉촉한 안쪽 부분을 먹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 간장은 전통 간장이나 양조 간장을 사용합니다. 간장 조림하는 음식은 당 독소 생성량이 높은 편입니다. 간장보다는 소금으로 간을 하는 것이 더 좋고요. 대신 간장을 사용해야 한다면 메주를 띄워 숙성시킨 전통 간장이나 양조 간장을 선택합니다. 우리 된장을 만드는 세균인 고초균이 있습니다. 미생물을 연구하는 김혜성 박사는 고초균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낮추고 골다공증을 극복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섯 번째, 과일, 채소 속 플라보노이드 성분을 자주 섭취합니다. 특히 플라보노이드 성분 중 당 독소를 억제하는 데 특히 도움이 되는 것이 퀘르세틴입니다. 퀘르세틴은 활성산소로부터 혈관 노화를 막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양파, 마늘, 생강, 블루베리, 사과, 케일 등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양파 껍질의 퀘르세틴은 속살보다 30배가량 높습니다. 양파 껍질을 그냥 버리지 말고 깨끗이 씻어 차로 우려내거나 육수로 활용하면 간단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당 독소가 높은 음식 10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1위 기억나시나요? 네, 바로 직화구이 닭껍질입니다. 그리고 당 독소를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식습관도 알게 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육류를 금지하고 채식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양질의 단백질 섭취는 중요합니다. 당독소가 나오지 않게 단백질을 섭취하면 우리 몸에 더더욱 좋겠죠. 오늘 저녁 삼겹살을 구워 먹으려 했다면 수육으로 대체하면 어떨까요? 치매와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첫걸음이랍니다. 치매에 대한 전조 증상과 예방법 등 다양한 치매 영상이 더 있으니
같이 시청하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소중한 건강 정보 나눠서 행복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분들에게도 전해주세요. 다음에 더 건강한 정보로 꼭 다시 만나요.